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웃에 있는 논산 시청을 찾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으로 당선되신 황명선 시장님을 모시고 민선 7기 논산 시 정책과 지역 이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님께 찾아뵙게 된 거는 이제 민선 7기,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1년 정도, 약 1년 정도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예. 근데, 논산 시민들께서 우리 시장님을 또 다시 선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삼선이 대한민국의 226개 시군구 가운데서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죠. 예. 삼선을 선택해 주셔서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또 권한을 주신 것은 논산을 더욱더 아주 젊음을 갖고 더욱더 도전적으로 발전시켜내라.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더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라.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 주민을 섬기는, 우리 시민을 섬기는 시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더 이미 4년 동안 더 잘해서 우리 논산이 사람 사는 따뜻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동고동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라. 뭐 이런 그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참 논산이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는 이제 인구 문제. 네. 사실 이제 금산도 한때는 뭐 이제 10만이 넘어왔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 5만 3천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 줄었는데 참 안타깝죠. 뭐 그런데 이제 논산은 사실은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 이제 시로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참 항상 부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논산에 대해서 저희는. 그 인구를 갖고 꼭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네. 물론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큰 도시, 대도시, 교육과 문화, 이 삶의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또 일자리로 큰 도시에 있고 하니까 다 시골에서 초중고 나오면은 다 큰 도시로 가고 하게 되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과 큰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갈수록 더 인구가 줄죠. 근데 대부분의 큰 도시 이외의 모든 시군구의 시장군수 구청장의 고민들은 줄지 않도록 다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 비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또 삶의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여건들이 교육과 문화, 뭐 의료, 건강한 삶의 여건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더욱더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그렇게 된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노력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줄지 않도록 줄 수밖에 없겠지만 줄지 않도록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신 우리 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대도시에 비해서 큰 도시에 비해서 삶의 여건이 더 넉넉한 풍요로운 삶, 교육과 문화적 그리고 건강한 삶의 여건들이 사람 사는 따뜻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논산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기억이 연무대 생각이 나고 또 훈련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 남자라 하면 누구나 한 번 이런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논산하면. 대표님도 논산 근무입니까? 저는 이제 여기 집결하고 충주로 갔었어요. 충주. 그러셨어요? 충주 4대 저희는 자대 훈련을 받았고. 저는 논산 출신인데 저는 포항 군번입니다. 해병대 갔어요. 이제 논산하면 군인들하고 연계된 어떤 산업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금산도 인상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 이런 축제도 하고, 일단 뭐 경제를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논산도 또 마찬가지일 걸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난번 그 민선 7기 핵심 공약
또 하나 들어있죠. 거기 국가 산업단위 조성이랄지 밀리미터 파크, 뭐 선샤인랜드 관광단위 조성이랄지 이런 공약들을 이제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논산시 발전리에서 어떤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큰 역할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옛날처럼 과거 시대처럼 나라가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따라주세요. 그랬던 이제 시민과 주민들을 규제나 지시의 대상으로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시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훌륭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요즘에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렇게 우리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직장 갖고 있다가 자영업자가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실직급여 이런 받겠지만 그거 갖고 과거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서 그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패자가 되는 그래서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몫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첫째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동구동락 공동체의 가치를 갖고 시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문화, 복지, 그다음에 건강한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 주민들의 주인이 되는 자치와 분권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저희 시의 중요한 목표와 이구 지향점이고요. 지역의 발전 전략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열심히 직원들이 뛰어서 그동안에 한 26개 정도의 큰 기업들이 많이 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226개 17개 시도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게 옳은 국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도 만들고 뭐 그 결과 또 세종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서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나 지역에 그래도 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핵심이고 그 가운데서는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다 이전을 시켰잖아요. 저희 논산에는 이제 국방대학교가 왔고 그러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이나 지원 이전 보조금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시장에 취임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부가 바뀌니까 균형발전 정책이 싹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충청권의 지역에 오게끔 MOU 체결 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꾸로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치에 따라서 국가 정책들이 바뀌죠. 그거에 따라서 기초지방정부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역의 한미식품그룹, 알루코그룹,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됐죠. 지금도 오고 있고 이거 갖고는 또 부족하죠. 저희는 이제 훈련소라는 대한민국 그 국가를 책임져야 될 우리 교육기관이죠. 연간 130만 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이 찾는데 우리 대표님도 아까 논산에서 잠시 대기했다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왔다 가는 도시인데 또 국방대학교하고 인근에 또 상군본부가 함께 노성의 항공학과까지 명실상부하게 병영의 도시고 국방의 도시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 과제에서 저희들이 한번 산업적 측면이라는 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그 방위산업으로 납품되는 국가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죠.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기체계도 있고 비무기체계
그렇죠. 뭐 먹고 사병들이 입고 쓰고 피복. 예,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무기는 전시를 대비해서 늘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방위 산업인데 통틀어서 군 전력 체계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국방의 도시 논산이 명실상부의 국방의 도시인데 국방의 도시에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 논산에 다 한 곳에 집약화를 시키면 효율도 극대화되고 전력 체계도 증강이 되고 국가 안보에 증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국방산업단지를 국토부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우리 논산에다가 국가국방산업단지 30만 평을 지금 지정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렇게 되면 지역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방의 도시로서 더 위상도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로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구청장들이 해당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산업, 굴뚝 없는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갖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한옥마을 연간 1,300만 명이 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많은 또 타시군에서 또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나도 한옥마을을 하나 만들었게 논산에다가 그럼 만년 2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규모의 그런 또 인프라를 만들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리 논산이 갖고 있는 특화된 내용을 갖고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훈련소. 훈련소는 뭐 대한민국 병영이듯이 논산 훈련소로 오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힘들면은 누가 오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가슴이 여미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처럼 그 세대 저도 막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서 좀 빡세게 훈련 받잖아요. 아유 다시는 논산도 뒤돌아보지도 않을게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데 그러나 논산훈련소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슴에 매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인프라를 신난다, 즐겁다, 재미있다,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가장 연산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병영체험장, 병영 테마파크, 그리고 선샤인랜드, 훈련소 뒤편에다가 저희가 그래서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가 갖고 있는 이 병영에 대한 이 테마를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그것을 신나는 즐길거리, 체험거리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했고요. 또 대한민국의 많은 연예인, 방송인, 한류 스타들도 훈련소 입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뭐 핫합니다. 많은 그 한류 스타들이 입대할 때는 여기 1,000명 이상씩 외국에서 일본, 뭐 대만, 홍콩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훈련소의 이 그 병영 테마파크, 서바이벌 게임, VR 체험, 즐길거리, 신나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 그 군복, 그 한류 스타들이 입었던 군복을 입고 그대로 병영 체험하는데 즐겁게 하는 것이죠.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 유치해서 해외에 뿌려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의 의도로 병영 테마파크 선샤인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특화시켜서 이렇게 자원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런 하나의 사례고요. 우리 또한 논산하면 이제 탑정호가 있죠. 곧 연말 정도 되면 동양 최대의 우레를 걷는 다리.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훈련소 입대할 때 연인과 함께만 거닐면 우리는 forever.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만들 것이고요. 또 야간에도 아주 예쁘게 야간 경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탑종호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가 24km인데요. 뭐 딸기 테마공원 5만 평짜리 테마공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 오시면 공예 체험, 그다음에 캠핑, 뭐 글램핑 다양하게 이제 즐길 거리들이 있고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터치하면
이렇게 물속을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이런 놀이문화도 준비하고 있고, 또 가족들이 오면 작은 도서관도 준비되어 있고, 박범신 선생님 집필관, 김홍진 선생님 집필관, 그리고 예술인 마을, 수상에서는 수상레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갖고 있는 것을 특화시켜야 돼요. 다른 것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한옥 1, 한옥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테이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버리지 말고 특화시켜서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 논산하면 또 강경도 굉장히 젓갈. 네, 강경 젓갈이죠. 네. 왜 젓갈이냐면 조선시대 때 평양대구와 함께 원산과 강경이 2대포고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이제 철도나 도로가 없었으니까 다 서해안 이 군산 앞바다로 해가지고 이제 배가 돌아와서 해산물 싣고 오다 보니까 강경이 대한민국 강경 젓갈의 고장이 됐죠.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은 이제 금강 하구 쪽을 막아서 물은 흘러야 이게 그 썩지 않아야 이게 이 강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강경의 역사는 젓갈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시대 때 개화기 때 이 신구 기독교와 캐톨릭의 문화가 강경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강경 가면 100년 이상 된 이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김대권 신부님이 그 강경으로 강경 폭우로 들어와서 여기서 미사를 최초로 집전했던 삼옥 성지도 또 축성으로 열렸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침례교회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와 캐톨릭의 문화가 또 강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캐톨릭의 산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성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복원도 하고 있고, 일제시대에는 수탈의 역사 속에서는 논산 평야에 있는 우리 그 선조 농민 어르신들의 이런 쌀을 수탈해가는 그런 현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강경상고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강경상고를 다녀서 오사카 가니까 강경고등학교 강경상고 총동창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경분들, 일본 사람들이 강경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강경에 살았던, 거주했던 근대 건축물들이 있는데 여기를 없애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훼손된 것을 복원해서 역사 연장으로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그 안에는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관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월 6일 날 되면 우리 논산이 또 우리 금산과 또 계룡에 또 사기 김정근 선생님, 또 사택도 또 우리 충청권이 기öl유역의 본산입니다. 이제 7월 6일 날 도남서원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될 텐데요. 그렇게 예약과 충절의 보장으로서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대화나 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 정도 한번 우리 대표님 기대해도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저씨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 금산도 마찬가지. 금산 인삼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산은 그나마 그래도 아직 환경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럼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산도 충절의 고장이에요. 인삼의 고장이라보다 충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죠. 뭐 이치대첩비, 정의장으로 이치대첩비나 아니면 임진왜란 때 싸웠던 많은 흔적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저희들 신문에서 이제 그런 거 좀 알려서 지역의 정체성, 자긍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어 지금도 저희가. 아주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인삼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가 재조명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발전하죠. 네.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시는 게 저희도 계속 그렇게 다뤘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산성 지대를 할지, 뭐 이제 뭐 이치대첩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계속 취재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논산도 지금 충절의 보장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공감이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뭐 어쨌든 또 젊으시고 또 뭐 스마트 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제가 스마트합니까? 아, 그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대표님 잘 하셨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이 물론 인구가 많이 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할 수 인구가 많다고. 있죠. 물론 필요할 수 있는데, 물론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소득 증대,
일단 그게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네. 뭐 살기 좋은 이걸로 일단 경제적인 것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적으로 어떤 시너지 이끌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공감을 해요. 얼마 전에요. 네. 충청남도 지사님하고 우리 시국의 시장 원수님들하고 네. 함께 논의해서 네. 우리 충청남도 시국의 시군이 있는데 다 공공기관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네. 금산에 가면 또 휴양림도 있고 네, 있죠. 우리 논산에 오면 이제 이런 뭐 선샤인랜드나 이렇게 입장료도 받아요. 또 우리 그 보령에 가면 뭐 그 대천 해수욕장 우리 공익적 공간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숙박업소도 네. 있고 뭐 등등 많은 우리 충남에 우리 그 관광시설이나 우리 충남은 어느 시군에 있든 간에 다 똑같이 도민으로서 할인 혜택을 받자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해서 의지가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산구민이 우리 논산에 오시면 우리 똑같이 시민처럼 할인 혜택 받고 우리도 또 금산에 가면은 또 그렇게 휴양림도 이용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자와 사업을 잘 해나가야죠. 네, 그렇게 맞아요. 그런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거 통해서 이제 한글 어르신들 한글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이제 문해 교육상 받으셨잖아요. 거기 지금 동고동락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동고동락은 정말 말 그대로 네. 어려울 때, 네.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 사는 세상이죠. 네. 그래서 우리 논산에 515개의 마을에 간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내권은 아파트도 공동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면 단위에 가보면 대부분 30호, 50호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늘 주민들끼리 함께 이렇게 그 얼굴을 뵙고 하는데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공간이 바로 된 마을에 간 경로당이죠. 마을이 답이다라고 많은 그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도 시장을 해보면 정말 마을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 마을을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해보자.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올 수는 있지만 정말 몸이 불편하고 걷기 힘든 분들이 논산 시내까지 나오거나 그러니까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마을이 답이죠. 그래서 마을에 간 경로당을 저희들이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자.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따뜻한 삶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온 마을이 되면 우리 논산은 지속 가능한 논산,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 이제 지향점을 갖고 첫 번째는 홀몸 어르신들 우리 논산에 한 8,700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홀몸 어르신들이 간혹 그 우리 읍면동장한테 연락이 오면 시장님 어르신 돌아가신 지 한 3개월 만에 알고 계십니다. 참 먹먹하죠. 이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다 있는 사례일 텐데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마을에 간의 식사, 공동 숙식,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주방과 김치냉장고, 모든 에어컨, 냉난방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집처럼 준비를 저희 논산의 경로당 마을에 가는 준비를 민선 5기 때 시작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민선 6기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우리 논산시의 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홀몸 어르신들 공동생활제. 지금 100개 마을에서 한 700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정말 좋은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 취향팔통에 어르신이 새벽 3시, 4시에 갑자기 옆에 주무시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막 깨우시는 거죠. 언니. 정말, 그러니까 이 당뇨가 있었는데 이게 저혈당이 돼버리니까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쿡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장, 동장 응급해가지고 이제 백제병원에 가서 조치해가지고 살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는 이제, 참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정책 사례, 정책이다. 어르신들이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도 우리 함께 공동생활을 마을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명도 구하는구나.
그런 일 사례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글대학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고립국의 시절에 글 배울 기회를 놓쳤던 분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죠.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글이요? 이랬던 시절이 많잖아요. 이게 다 어머님 분들이죠. 그 사례는 제가 전 사회복지관에 우리 한글대학 평생학습관에 두 군데가 했었어요. 한 20여 명 어머님들, 아버님들. 거기 가서 격려차 이렇게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연산면 황희의 정숙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가서 말도 붙이고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글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나 연산 황리 사는데 차 두 번 갈아타고 오는데 여기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생 글 몰라서 한이었고 글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차를 두 번 타고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마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그 시대는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대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에 퇴직하고 하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30, 50대 또 일자리를 갖고 싶은 분들 저희들이 성인문화 자격증과 또 그냥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어머님 이것도 잘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하고 함께 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마음까지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분들 지금 110분이 지금 몇십니다. 그분한테는 사회적 경제, 공익적 일자리를 또 만드는 것이죠.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350개 마을에서 3,500분의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계신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렇죠. 많이 배웠죠. 그래서 성인문예 교실 협회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연락이 와서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결국 오셔가지고 받긴 했습니다만은 부끄럽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인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한글대학을 운영하라고 전국에 226개 보내주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된대. 그분 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논산시가 20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350개 마을에서 3,500분의 어르신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기사를 보고 검색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쓸까? 어떻게 350개 마을을 할까?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입학식 할 때, 또 졸업식 할 때 가면 참 눈물을 흘리시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 보면 참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한글대학은 그렇게 동고동락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비결은 결국은 마을이 답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으로 나오세요. 물론 시내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마을이 답이죠. 마을로 선생님들이 찾아가니까 마을 한 85세 전후 되신 보통 대부분 어르신이거든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논산 시내까지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연사무소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면 전부 다 가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을이 답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고혈압, 고지혈까지 저희들이 상담 진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건강식단까지 짜드려요. 결국은 체질 개선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그게 일본 장수마을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두 팀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 개인 기록, 상담 기록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 때는 그 기록 카드를 보고 그 어머니, 아버님들 보고 그냥 상담을 하고 그게 또 조치를 해드리고 또 영양 식단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정말 건강한 도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동고동락 사업이고요. 결국은 그게 마을 단위의 사업이어서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 어려울 때 격려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그런 동고동락 공동체가 돼서 사람 사는 마을마다 그런 따뜻한 우리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산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골 고령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근데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늦게 발견해가지고 맞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금산도 그렇죠. 그래요. 금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신문에 취재해 보니까 연탄 갈다가
겨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안타까운 적이 많아요. 금산도. 그래서 뭐 이제 그 진짜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뭐 논산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마을을 어쨌든 공동체 구심점으로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리 놓고 도로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됩니다만, 5년, 10년 후에 이거 저기 내가 했어. 황명선 시장이 저거 만들어 놨디야. 누구나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요. 근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평생 글물나서 한스러웠는데 이거 조금 마을로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찾아가게 되면 정책을 잘 디자인해서 설계를 잘 해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제2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리 놓는 것보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죠. 우리 논산의 글로벌 레벨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거의 획일화돼서 거의 수업들이 똑같습니다. 방과후 수업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되죠? 큰 도시 서울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교육적으로 부족한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다양한 우리 논산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썼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함께 토의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족한 여건 극복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 한번 내봅시다.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초등학교 때 6학년들은 그럼 우리 이 청와대 국회 프로그램, 서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6학년들 33개 학교 6학년들이 다 가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여기가 백제 황산벌 역사의 현장이니 우리 백제 선조들의 우수한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죠. 아주 선진국이고 그 역사의 현장도 한번 직접 가보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모두 다 갑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국 독립운동했던 올해가 임시정부설이 100주년인데 상해 독립운동했던 역사의 현장을 다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1년에 한 3,000명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해외 견문을 넓히는 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예산이 다른 이렇게 하드한 길을 확확 뚫고 건물 크게 짓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논산시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 함께 그런 가치를 갖고 함께 다양한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갖고 이렇게 정책을 설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앞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사업 그리고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울로 세일즈하고 부처에 세일즈해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언론도 어쨌든 그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물론 많은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또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 또 도전하셨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뭐 예상들이죠. 다들 예상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 교총선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참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죠.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삼선 시장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중앙 언론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삼선 시장이니까 더 이상 시장을 못하니까. 그렇죠. 정치적 이 진로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함께 정치적 동지로서 중앙의 역할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같이 늘 상의하면서 지역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해서 서로 이렇게 완팀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있고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의 또 임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 저를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임해준 4년의 이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시정에 충실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까 황 시장 그렇게 해도 50점밖에 못 줘. 나머지 50점 다 마무리하니? 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화산경마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갖고 좀 문제가 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으로서 또 이제 또 단체장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금산하면 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금산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원치가 않고, 그래서 우리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이 경마장 문제,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벌이고 있는데 이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금산 주민들한테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산 군수님도 계시고 저는 논산시장인데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갖고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청하니 참 어렵네요. 다만 이제 그런 거겠죠. 그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100% 동의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러나 서로 결국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입장들이 틀려서 서로 입장들이 틀려서 틀린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지향점은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들을 잘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도 저도 어떤 예를 들면 인도 좀비 사고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00% 인도 좀비 하면은 사람이 먼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시장님 저기 인도 없이 학교를 이렇게 출퇴근하는 등하굣길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참 미안하죠.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들려고 해보면 우리 상인분들은 나 이거 여기다 차 못 세우면은 나도 생계형 나 영세 자영업자인데 나 문 닫아야 돼. 시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죠. 사람이 먼저니까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게 시대적 가치에 맞죠. 그런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결국 그분들을 또 설득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결국 같이 이 상생의 근무를 찾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도 100% 동의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핵심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입장들이 있을 텐데 잘 이렇게 좀 뜻을 모아서 화합하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합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금 의료 폐기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일단 불허를 하셔서 행정소송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번에 좀 패소하셨나요? 왜 아픈데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뭐 논산 심의를 위해서 궁극적인 논산 심의에서 더 이상 증서는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저렇게 됐으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실 텐데. 그 오래전부터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결국에 있었는데 하루에 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전국에 있는 의료 폐기물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의료 폐기물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또 소각해야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뭐 지역에서는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분진과 악취나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피해의 차이가 안도가 있겠지만 피해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제가 2010년도 민선욱이 시장에 취임했을 때
저한테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할 권한은 없죠.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2013년도가 14년도에 이게 허가가 났어요. 근데 시장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 이게 환경부에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권의 시대가 필요한 거죠. 분권은 주민들의 생명이고 주민들의 안전이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권이 필요한 거죠. 중앙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현장에다가 되돌려주라고.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장차관들 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 네. 현장에 가라. 네. 저희는 그래서 동구동락 마을 현장에 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답이다라고 해놓고 막상 주민들의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시장, 우리가 뽑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휘를 못하고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금강교육 환경청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뽑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지휘할 수 있어야죠. 우리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다 왔지만 누군가는 책임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현장의 지휘자한테 지휘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그래서 생명인 거죠. 그렇게 허가가 나고, 저희는 이제 건축물 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도시계획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죠.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주민들하고 저와 우리 공직자와 함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저항을 해왔죠. 도에서 얼마 전에 행정심판에서 그 저희가 이제 졌는데 인용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주민들의 삶에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예. 저희도 금산도 한때 의료 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약 한 4년 동안 사실은 싸웠죠. 거기는 신구 사업장이었고 결국은 패소. 이게 원고가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금산군민 그래서 네, 위대한 원고 아주 판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 문제가 일단락됐어요. 네. 하여튼 논산 개인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금산군민 전체의 전체 문제였어요. 그 안전한 그 환경.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그래서 금산군민 여러분들 아주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행정하고 해서 이렇게 사실은 싸워서 결국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그 이외에도 수시로 지금 또 계속 문제는 발생해요.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항상 발견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논산도 논산 시민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걸 잘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내가 질문 드릴게요. 금산하면 인삼 있죠? 네, 인삼. 네, 논산하면 국방도시. 그렇죠? 딸기도 있죠. 네, 먹거리를. 그래서 일단 금산하면 이미지가 인삼이 강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사실 힘들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는 지금 동구동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논산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또 곁에 있는 어떤 금산하고 곁에 있는 어떤 우리 그 지자체로서 우리 금산의 어떤 인삼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요. 논산시장이 논산 딸기에 대해서, 논산 수박에 대해서 자문을 가는 거예요. 자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금산군수님이 더 잘하시니까. 군수님 잘하시죠. 네. 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김영민 의원은 이제 그 관심이 많이 가시고요. 인삼. 예, 많이 열심히. 어떤 방향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호응을 하고, 김병민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규제보다는 일단 이것을 통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네. 법이 무조건 규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법은 항상 보면은 하지 마라. 규제예요, 규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인삼 산업법도 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같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금산인삼 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수출까지 합니다. 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많이 벌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시장님한테 장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논산시가 우리 시장님 더불어서 논산 시민들이 다 함께 정말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그냥 오신다고 해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일단.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